여러분들 조급할 필요는 없겠고요. 서서히 앞으로 시장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시장이 많이 좋죠, 여러분들. 많이 좋아요. 오늘 참 근래 보기 드물 정도로 시장이 참 좋습니다. 뭐 2600선을 다시 회복한 것은 뭐 물론이고 종목들로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4.4% 올라가면서 다시 제자리까지 거의 왔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제 뭐 대바닥 신호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조정받았던 이제 조선주들, 철강주들, 뭐 자동차주들도 이제 다시 안정권에서 소폭의 반등도 시도가 됩니다. 시장이 지수가 2600선을 회복한 것은 물론 종목들도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들이 나와요. 특히나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이제 게임주들, 그동안 뭐 땅 파고 내려갔었던 그런 게임주들마저도 이제 소폭의 반등세를 보이면서 게임주하고 메타버스 관련주들 많이 올랐죠. 그죠? 얘네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여러분들 그 지수 바닥 신호는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지수 바닥 신호는 훨씬 더 강해졌어요. 지수 바닥 신호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2600포인트가 회복된 것은 물론 종목을 중심으로도 바닥 신호들이 상당히 많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종목을 중심으로도 바닥 신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여러분들, 제가 한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참 힘든 장세 속에서 매일매일 무방하면서 2600포인트 지수 바닥 가능성, 그리고 종목을 중심으로도 이제 보자. 예, 복드림이 어서시고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지수 바닥 가능성, 그러면서 종목을 좀 중심으로 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뭐 강조드립니다만 성급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 심리는 많이 좀 안정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느냐, 여전히 주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될 겁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얘기합니다만 시황이 뭐가 중요해, 뭐 종목만 잘 보면 되지,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분명히 강조드립니다만 최근 지수 혼조 장세 속에서 시장이 뭐 2600선 지지는 받습니다만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내용이 있죠. 지금 장세는 먹는 사람이 별로 없다. 먹은 것처럼 얘기하더라도 결국에 계좌 보면 다 작살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뭐 시황이 뭐가 중요해? 종목만 잡으면 되지. 그건 주식 초보자, 완전 생초보자들이 하는 소리인데,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죠? 시황도 모르고 지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시장도 모르고 시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종목만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돈 벌 것 같습니까? 절대 못 벌어요, 여러분. 제가 증권시장 입문한 지 30년이 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시장이 살아날 때도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많을 거고, 시장이 살아날 때도 돈을 못 버는 사람이 95%, 96%, 97%까지 됩니다. 많으면 99%의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돈을 못 벌어요. 시장이 좋을 때 그나마 돈 버는 사람들이 1%에서 한 3%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여러분들이 급하게 움직일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점진적으로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고, 그런 가운데서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좀 멀리는 주도주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증시 주변 여건이 여러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만 분위기가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 우호적인 상황으로 야금야금 찔끔찔끔 변화될 그런 조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좋아지고는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장의 상황이
우호적으로 변화하려는 그런 조짐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많이 좋아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에서는요, 누가 움직이냐면 말 그대로 선수들이 움직입니다. 선수들이 움직입니다. 세력들이 움직입니다. 세력들이 움직입니다. 기관, 외국인 투자 같은 전문 프로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그런 위치예요. 그죠? 이 구간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쳐가지고, 나 이제 주식 그만할래. 넌덜머리나, 나 주식 안 할래. 라고 하는 구간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이 구간에서는 선수들이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이제 시장, 지금 당장은 곧바로 못 가지만, 이런 구간은 정말 좋은 주식을 조금씩 매집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구나. 정말 몇 년 만에 좋은 기회가 오는구나. 라고 준비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표가 매번 무방에서 노래 불렀죠. 지금 당장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용을 써도 큰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계좌 수익을 크게 벌릴 만큼 큰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장은 조만간에 바닥을 찍을 것이고 조금 아직은 불확실성은 있지만 그러나 조만간에 장세가 회복될 가능성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5월과 6월 증시에서 시장의 변곡점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5월달 지금 벌써 이제 20일입니다. 오늘 5월 20일이에요. 5월달도 벌써 지났습니다. 이렇게 지리한 장세가 진행되니까 벌써 벌써 5월 20일이 다 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직은 크게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세 보시듯이 좋아지려는 그런 조짐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 워낙에 시장이 지리하다 보니까 제가 6월달까지도 열어놓은 거예요. 진짜 5월달에 장세가 회복되지 못하면 6월 정도까지 가서라도 좀 지루한 장세가 나오다가 6월 정도 선에서 시장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시각을 조금만 멀리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놓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오늘 2639포인트 다시 지수가 많이 회복을 했고요. 이 흐름과 더불어서 종목도 대형주들도 상당히 많은 종목이 올라갔고 중소형주들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물려가지고 엄청나게 마음고생했던 게임주들 게임주들 제가 그렇게 조심해라 그렇게 조심해라 라고 했는데 결국엔 다 개인들만 지금 다 들고 있는 겁니다. 메타버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것처럼 하다가 땅 파고 지하 3층 4층까지 갔다가 모처럼만 호전하면서 터졌죠 여러분들. 그죠? 이런 구간에서 개인들은 다 털리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개인들은 여기서 다 손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식은 알고 기다리는 것과 모르고 기다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고요. 한 대표가 분명히 시장의 큰 흐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 그 시장의 흐름은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상승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종목에 대해서만큼은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번 주말 동안 좀 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오늘 무방에서는 이제 2차 전지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주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분석을 드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주 제가 분석을 드릴 거고요. 반도체 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설명 드릴 겁니다. 조선주라든가 이런 종목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어제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2차 전지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 또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고 분석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뭡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말씀드렸었죠.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여러분께 분석드렸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주 오늘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흥국이 해인이 어제 상한가 썼었죠. 상한가 졌는데 오늘 보세요. 주가 마이너스도 안 났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나지 않았고 대장주였던 대모는 지금 과열 종목이 풀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나흘째 5일째 지금 강세가 나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게 무슨 일인지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주들까지 오늘 분석을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중요합니다. 중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당장 월요일날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종목을 중심으로 전략이 중요하니까 시황 얘기 오늘도 간단하게 하고요. 종목을 중심으로 시장의 흐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주시고요.
자, 저는 엠벤골드 매니저 한규수입니다. 자, 어서 들어주시고요. 오늘 자,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물 한 잔만 먹고요. 자,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방송은 어, 지금 지금 방송은 이제 실시간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녹화도 되고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밴드, 자, 밴드 한 대표가 무료 밴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엠벤골드 한규수 매니저 무료 밴드, 무료 주식 밴드 써 있죠, 여러분들. 자, 지금처럼 시장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을 때, 또 시장의 흐름이 최악의 경우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을 때, 요럴 때 여러분들이 장중에는 제가 무방을 못 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럴 때 여러분들이 장중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한 대표가 또 어떤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시황 분석과 또 종목에 대해서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올려드릴 겁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요 글을 올려드렸었죠. 차트,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요거 제가 설명드릴 건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증시에서 매도가 진정이 되고 수급이 많이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요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건지 제가 요것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런 정보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기 때문에 무료 밴드 지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 밴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무료 밴드 지금 뭐 네이버 밴드 가셔가지고 네이버 밴드 치시고 한 대표 한규수 이름 딱 치면 자, 밴드 나옵니다. 그렇게 무료 밴드로 자, 오시면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데도 편할 거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판선을 간단하게 하면서 갈게요, 여러분들. 자, 뭐 지금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고요. 예, 요것도 다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내용들인데, 자,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가면서 간단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5월 20일입니다. 자, 금요일이죠? 자, 오늘 그 코스피 지수 2600선에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증권시장에 분위기, 한국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자, 요걸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요걸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 보세요. 제가 오늘도 종목들 분석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 될 종목들, 단기와 중장기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전략적인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메모하시고, 예, 그렇게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깼다가, 어제도 깼다가 또 회복을 했습니다. 그죠? 한 대표가 분명히 여러분들 2600선 지지 가능성 최대, 뭐 많이 깨지면 2500선이 깨지고 2400 정도 초반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만 2400까지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 해줬었고, 그리고 최소한 2600이 깨지고 2500 초반까지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만 2600 깨졌다가 하루 만에 다시 2600선을 회복할 정도로 시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죠? 기술적으로 2500에서 2600 포인트는 강력한 지지선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자, 코스피 지수 2600 포인트 대바닥 더 높아졌습니다. 그죠?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한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노래 불러드렸고,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무방을 들어도 뭐 대체적으로 뭐 지지 받을 겁니다. 대충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도 한 대표가 왜 지지를 받는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듯이 2600포인트는 그런 강력한 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그런 지수대입니다.
왜?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미국 증시도 나스닥 지수도 이 구간이 충분히 과도하게 하락했고 하락세가 멈추고 금리 인상 우려감이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지 중간 바닥을 다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관망세가 나올 겁니다. 미국 증시도 이 구간에서는 크게 더 떨어지는 못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여기서 무너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 2600포인트는 분명히 더 대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대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랬죠, 여러분들. 응? 그동안 제가 바닥 가능성을 여러분들한테 2600선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대바닥입니다라고 단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바닥이라고 단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바닥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 확인까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2600선 지지를 받고 2600선은 탄탄한 하방 경직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진짜 바닥인지 여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리고 확인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주변 여건이 많이 우호적이다고 그랬죠. 자, 지금 시장의 악재가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두 번째가 뭐예요? 중국의. 그리고 세 번째가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근데 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재료는 제가 얘기했죠.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변화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상 정책도 바뀔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걸 분명히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러나 분명 소강 상태입니다. 장기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중국의 제로 코로나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지금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죠? 예. 네. 그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단 지금은 소강 상태고 나빠지지 않고요. 중국도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일부 선 반영됐고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2600선을 깨고 내려가는 폭락 장세가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셔도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2600선 대바닥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저는 일단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반등할 거라고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가 살짝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증시도 좀 많이 올랐고요.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가 올라가더라도 저는 많이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빠진 거 말고는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일 만큼 좋아질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미국 증시가 지금 당장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 아직도 전체적인 시장이 크게 갈 만한 장도 일단 아닙니다. 여전히 오늘 반등은요. 자, 오늘 반등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 증시가 치고 갈 만한 장세도 일단 아닙니다. 여기다가 지금 중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했죠. 자, 보시면 기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국이 기준금리 1년 만기 금리는 일단 동결을 했습니다. 그죠? 중국이 그동안 중국 경기가 별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출 우대금리 LPR이라고 그러죠.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가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는 일단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5년 만기 대출금리는 4.6%, 4.5%에서 4.45%로서 0.15%포인트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요 5년 만기 대출은요, 여기 있죠? 부동산 시장을 염두에 둔 그런 통화 정책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금리 인하. 여러분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중국의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로 한 27에서 많게는 30% 초반까지 됩니다. 예. 그래서 중국 당국이 중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먼저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상태에서 중국이 1년 만기 금리까지 인하를 해버리게 되면 중국에 있는 자금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죠? 환율 가치도 더욱더 벌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당국은 쉽게 금리를 인하를 못합니다. 다만 경기가 너무나 안 좋고 제로 코로나 봉쇄적 조치가 단행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고 부동산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부동산을 살려가지고 그나마 미국 경기를 받치려고 5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를 인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경기 부양 대책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반쪽짜리 경기 부양 대책. 자, 바로 이겁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대책도 나왔고 중국이 그러나 반쪽짜리 자, 요겁니다. 중국이 반쪽짜리 경기 부양책을 내놓음에 따라서 지수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 이 시장은 분위기는 상당히 안정됐고 또 지수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종목을 중심으로도 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이 시장은 기술적 반등에 불구하고 또 중국의 경기 부양 대책은 여전히 반쪽짜리 부양 대책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동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동에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오늘 만계약을 샀습니다. 선물 코스피에서 1900억, 코스닥에서 1000억. 기관들은 코스피 코스닥에서 모두 순매수입니다. 그리고 투신권도 매수 들어왔고 연기금도 매수 들어왔고 상호펀드도 들어왔어요. 근데 금융투자의 규모가 또 월등히 큽니다. 국내 기관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비교적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 요걸 보시기 바라고. 자, 제가 그 내용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자, 요겁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의 수급 동향이 최근입니다. 최근 일별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인데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그동안 선물을 그렇게 줄기차게 물량을 털어왔던 외국인들이 드디어 매도세가 진정이 되고 오늘 강하게 매수로 들어섭니다. 현물을 중심으로도 코스피 거래소 시장을 중심으로도 그동안 완만하게 매도를 했던 기관들이 최근에 매도가 진정되고 확연하게 진정됐고 살짝 들어서는 형태. 코스닥도 공격적인 매도가 진행되다가 이제 매도가 진정되고 살짝 돌아서는 형태입니다.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수급이 외국인 투자가의 수급이 그동안 매도에서 일본대로 벗어나서 조금씩 매수로 돌아서고 있는데 이게 본격적인 매수냐? 그건 아닙니다. 매도는 확연하게 진정됐기 때문에 지수 바닥 가능성은 높아요. 제가 분명히입니다. 지수 바닥 가능성은 높습니다. 절대 무서워하지 마세요. 한 대표 얘기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장은 지금 현재 증권시장을 보시면서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대표가 여러분들 앞에 차려드린 진수성찬을 발로 차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제가 차려드리는 밥상은 뭐 한 끼 밥상이 아니에요. 1년치 내지는 2년치 밥상입니다. 이 밥상을 잘못 걷어차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1년, 2년 동안 쫄쫄 굶게 되고 나중에 1년, 2년 후에도 증권시장이 풍작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배가 고플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큰 시세를 보고 큰 대시세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다만 절대 조급하지 말아라. 지수가 바닥이라는 얘기는 최소한 더 이상 폭락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바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당장은 안 가더라도 나중에 간다라는 얘기고 지금 당장 조만간에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조만간에 갈지 좀 더 있다 갈지는 봐야겠습니다만 결국엔 간다라는 간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종목에 모든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종목에서 모든 사활을 걸어야 돼요. 시간 걸릴 겁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개별 중소형주, 개별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먼저 단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개별주들이 주가가 순식간에 급등이 나오죠. 개별주들에 대한 대응을 단행하고 나서 나중에 뭐냐면 이제 대바닥을 찍고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향후 주도주 내지는 주도주가 헷갈리면 그냥 강력한 오팡 호전과 저평가된 종목을 중심으로 매집을 단행하면 되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매도가 진정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수 바닥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절대 외국인들은 시장을 땡기지 않습니다. 좋은 주식을 바닥에서 선침해할 뿐이지 외국인들은 땡기지 않아요. 일단 외국인들은 오늘 그동안 매도세가 진정되고 소량 매수로 돌아섰습니다만, 오늘 이 매수가 본격적인 매수의 신호는 아니에요. 그냥 바닥이니까 매수가 들어왔을 뿐 본격적인 매수의 신호는 아닙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상승은 여전히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부양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이거는 반쪽짜리 부양 대책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금통위가 금리를 또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 50bp 인상 가능성도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당장은 강하게 반등은 이루어지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바닥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거 보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 정부 어제 이제 내일 이제 바이든이 한국으로 옵니다. 한미 간에 경제, 군사, 뭐 보안 여러 가지 이제 협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는 이제는 원전까지도 그죠? 포함되고 있죠. 포괄적인 협력 방안이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큰 우군이에요. 우군.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국을 중심으로 경제 협력과 군사, 원전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성장성은 분명히 커지고 있는 겁니다.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런 모멘텀들이 뭐냐면, 이게 외국인 투자 심리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자, 여기 기사 내용 중에 자, 바이든 방안에서 이제 삼성 반도체 온다 그랬죠? 자, 여기서 볼 게 뭐냐면 요겁니다, 여러분들. 정부가 올린 법인세 원상복구 완화 5년 만에 최고세율 조정 검토가 예상된다. 추경호 법인세 인하 늘 얘기했다. 최고세율 25%에서 22%로 환원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순익 자체가 급격하게 호전되는 그런 신호탄으로 보면 되고, 그렇게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기업들은 그 여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재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은 물론 아직은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한미 간의 경제, 군사, 원전 협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죠? 이런 가운데 기업들에 대한 그 법인세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우군과도 같은 큰 호재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거고,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분명 지수는 2600선 대바닥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본격 상승보다는 아직은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해요. 왜? 우크라이나 전쟁 진행되고 있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중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만 반쪽짜리 부양 대책 불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멀리 보게 되면 전쟁은 결국에 끝날 것이고 중국도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더라도. 이런 가운데 한미 간에 미국이란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세계 최강국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들과의 이런 경제 협력과 방위 조약이라든가 이런 협약은요.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 심리에 굉장히 큰 호재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은 미국이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구나. 자금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겁니다. 여기다가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인하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기업들의 실적 호조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대표가 이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증권시장을 보실 때 지금 이겁니다. 지금 시장이 부진하고 답답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한국 증시를 지금 포기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요즘에 그동안 시장도 이제 힘들고 주시장도 힘들고 수익 내기도 굉장히 어려운 장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VIP 뭐 오십시오라는 얘기도 거의 안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두 번씩 간간히 합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이런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전망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투자원금이 좀 크신 분들, 좀 안전하게 중장기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이제는 VIP에 서서히 오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더군다나 지금 제가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시세가 상당히 강도 높게 나오고 있고 탄력적인 반등세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록 상승세가 멈췄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도화 엔지니어링 1.3% 다시 반등 살아있는 모습이고, 데모라는 종목도 2.24% 상승세를 보면서 벌써부터 6일째 신고가입니다. 상한가를 기록했던 해인이라는 종목은,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해인이라는 종목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안 빠져요. 단기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아무 종목이나 여러분들이 들어가신다고 돈 벌 수 있는 섹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 내지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잡고 싶은데 어떤 걸 어디에서 잡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분명히 제가 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보셔야 돼요. 시세가 커요. 해인이라는 종목이 주가가 어디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6,000원 선에서 지금 만원대까지 올라, 거의 더블 가까이 올랐죠, 여러분들. 데모라는 종목은 지금 주가가 얼마로 습니까? 데모라고 하는 종목도 주가 5,500원 선에서 11,4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더블 올라갔죠, 여러분들. 응? 하지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과거 남북 경협주만큼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 규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시세 분출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한 관심들을 높이실 거로 여러분께 얘기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쪽을 좀 공략하시면서 중기적으로는 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 자체가 지수가 바닥을 다지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LG 에너지솔로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올라오죠, 여러분들? 응? 올라옵니다. 제가 좀 이따 2차전지 관련주를 제가 분석을 드릴 겁니다만, 징글징글하지만 LG 에너지솔로 살아있고, 기아 어떻습니까? 2.1% 강bab입니다만, 제가 얘기했죠. 지금 박스권 상단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매물을 받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 해드렸었죠. 앞으로 시장은 아직은 주도주가 어디가 될지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이제 그 조선주들이 주도주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가능성은 남아있어요. 그동안 조정폭이 좀 커서 그렇지 분명히 앞으로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왜? 올해 연말 내년에 실적 고정 가능성 높아요. 흑자 전환 가능성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주가 조정폭이 커지다 보니까
어디가 대장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주도주 맥락으로서는 자동차와 2차 전지와 조선 이런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부터 여러분들은 시장에 대한 고민보다는 종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투자 원금이 좀 크다라고 한다면 나는 우량주를 중심으로 제가 우리 방은 이제 별도 계좌 계좌 2개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중장기적으로 묻어둘 만한 우량 종목을 중심으로 별도 계좌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은요 정말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기아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LG에너솔루션 삼성 SDI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반등세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한 대표는 개별주 맥락보다는 지금 LG에너솔루션 삼성 SDI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 중소형주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대형주들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중소형주들도 따라가긴 합니다만 나중에 기관 외국인들이 대형주 쪽으로 장세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중소형주가 일정 부분까지 따라오는데 나중에 대형주만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나옵니다. 대형주만 올라가는 장세가 되면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 시장에서 완전히 왕따가 됩니다. 응? 시장에서 완전히 왕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좀 더 먼 관점에서 우량주, 주도주를 중심으로 매집을 하고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를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오늘 다 여기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죠?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드렸고 그 이유를 이런 기사를 바탕으로 이런 재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법인세 인하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법인세를 인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또 따라 있는 규제책들 있죠. 기업들의 활동을 저해하는 그런 규제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 규제책들을 모두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단기적으로는 거듭 얘기입니다만 여전히 중국이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고 있어서 시장 자체가 기술적 반등이지만 조금 멀리 보게 되면 시장이 터지게 되면 한 방에 크게 터질 수 있는 장세가 분명히 나오고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만 저는 이번에 반등장이 나오게 되면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좀 벗어나게 되면 코스피 지수 직전 고점 돌파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3,300선 돌파할 거로 보고 있고 3,300선 돌파 지금 들으면은 뭐 꿈 같은 얘기죠. 저 새끼 저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장 거지 같은데 무슨 3,300선 가? 여러분들은 여기서도 그런 얘기 그런 생각들 하셨을 겁니다. 한 대표가 여기서 한 교수 한 큐 할 때 방송에서 TV 방송할 때 코스피 지수 1,600포인트 하단부터는 투매하지 말고 오히려 종목에 대한 매집을 여러분들한테 여기서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매일. 그죠? 이때도 아마 욕했을 겁니다. 예상대로 어떻게 시동 어떻게 돼요? 폭등 났죠. 지금도 미국은 뉴욕 증시가 폭락이 나오고 나스닥 지수가 폭락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걱정하셨을 겁니다. 한 대표는 그러나 2,600선, 2,500, 2,600선 지지받을 겁니다. 받았잖아요. 시황도 모르면서 무슨 주식으로 시황도 모르면서 종목만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죠? 확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한 대표 예상은 정확했고 맞아떨어지고 있고 2,600선 회복했고 안정됐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못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금부터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주도주를 중심으로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방금도 설명드렸듯이 법인세 인하라든가 규제 완화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호재가 되는 것이고요. 중국 바이든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굉장히 큰 호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기준금리를 일부 인한 것도 아직은 반쪽짜리 부양대책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도 분명히 호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 소강 상태이고 우크라이나가 좀 유리한 그런 상황까지 갔었던 것 같습니다만 다시 팽팽한 긴장감으로 다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러시아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은 일단 아닌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최악의 상황은 분명히 벗어나고 있다. 좋아지려면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분명
시장은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보다는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는 전략을 펼치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 점 아시고, 예. 자,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반드시 아시고, 인지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시장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종목에 대해서 예,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은요. 오늘 종목은 앞서도 제가 했습니다만 진짜 여러분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버텨왔고 지금까지 한 대표하고 같이 시장을 버텨오고 이겨냈는데 그죠? 보세요. 미국 증시는 저렇게 폭락 장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 2600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단한 시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잘 이겨왔습니다. 지금부터 여기까지 이어왔는데 이제 징글징글해. 그만하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때가 시장의 대바닥권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희한하게도 여러분들이 주식을 다 팔고 도망가면 그때부터 장이 올라옵니다. 지금은 선수들이 좋은 주식을 매집을 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조금 멀리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지금이 큰 기회라는 거 또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종목은 제가 자, 일단 2차전지 관련주 자, 분석을 드릴 겁니다. 2차전지 분석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 분석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도 간단히 분석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주 예,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뭐 주목해 볼 만한 한 대표가 주목하고 있는 자, 그런 종목들도 제가 같이 분석 드릴 테니까 예, 그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조정 장세가 끝나고 나서 시장이 살아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로서 조선주들 말씀드렸고 자동차 말씀드렸고 예, 일단 이쪽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게 철강 그리고 나중에는 뭐 하반기 정도 선에서 반도체 예, 그리고 기계 요 정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지금도 그 시각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결국에 뭐예요? 뭐 2차전지까지 뭐 삼성 SDI 삼성 SDI 그다음에 LG엔솔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까지 설명드렸는데 지금도 그 시각에는 별로 변함은 없습니다. 자, 변함은 없는데 자, 2차전지를 좀 볼게요. 2차전지는 최근에 LNF라는 종목의 대규모 수주 소식과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얘가 좀 올라보니까 2차전지 관련주가 시세가 쉽게 안 죽습니다. 죽을 만한 장은 일단 아니고 워낙에 좋아요. 아시다시피 전기자동차 시장은 아직도 성장하고 있고 그죠? 전쟁과 중국 때문에 전기자동차 시장의 성장세가 다소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전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기사 나오네요, 여러분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0일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 미국과 여러 가지 방향을 협의 중이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 무기를 지원할지 내지는 평화 물품을 보낼지는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글로벌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들도 본격화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자, 2차전지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시세가 진짜 많이 반영된 겁니다. LNF라는 종목의 성장 가치가 너무나 좋아서 주가가 여기서 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1000% 이상의 좀 시세가 나오고 있죠. 저는 절대 추격매수나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종목은 마지막 꼭지가 어딘지를 모르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마지막 꼭지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개별적인 재료를 가진 종목, 실적 호전주는 이미 다 올랐어요. 다만 저는 LG엔솔과
삼성 SDI 같은 종목군들이 그나마 더 좋은 것, 더 유리하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LG엔솔 같은 종목들은 기업 분할 이후에 재상장됐고 상장 후에 지금 주가가 옆으로 기어가는 혼조 장세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LG엔솔은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중국의 CATL이 있긴 합니다만 중국의 전기 자동차 시장을 제외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기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글로벌 1위입니다. 글로벌 1위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 점유를 바탕으로 한 성장세가 강력하고 경쟁력이 강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특히나 저는 앞으로 장세가 상승세를 보게 되면 저는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훨씬 더 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코스피 종목군들이 저평가된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투자 원금이 좀 크시고 좀 안전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증권시장을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군들을 저는 2차전지 이 종목 저 종목 다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중소형주들은 이미 오를 만큼 올랐고 변동성도 워낙에 커집니다. 이런 가운데 경쟁력이 확인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해가지고는 뭐 단타 수익밖에 못 내요. 제대로 된 수익 못 냅니다. 하지만 글로벌 1위라는 업체의 주가는 다른 종목군들의 시세하고 견주지 못합니다. 대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을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차전지는요, 뭐 주도주다 아니다 이런 거 떨어가지고 지금 시장은 주도주가 어디가 될지 몰라요. 지난번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조선주 쪽에 어떤 주도주, 대장주 가능성, 대장주 정도 가능성을 제가 열어놓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뭐 과도하게 이제 조선주들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선주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분기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서 실적 부진 때문에 주가가 밀린 것이고요. 그리고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이미 실적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올해 하반기 내년에 흑자전환 가능성이 높아요. 올라올 겁니다. 반드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은 지금 여기서 투매하거나 그럴 만한 단계는 아니에요. 다만 지난번에는 대장주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았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이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주도주라는 개념보다는 시장이 살아날 때 선도주로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섹터를 일단 보시는 게 좋겠고, 그러면서 조선주들도 같이 제가 2차전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고, 오늘 올랐죠? 내일 추격 매수할 필요 없어요. 이런 종목은 갔다가 약간의 눌림이 나올 겁니다. 또다시 여기서 옆으로 기어가는 과정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기어가는 과정들이 나오고 나서 다시 움직일 겁니다. 2차전지도 그래서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이 굉장히 필요한 시장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고, 2차 전지는 이렇게 종목별로 그냥 선별적으로 가는 게 좋고요.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중소형 2차 전지주보다는 대형 2차 전지 관련주가 훨씬 더 안정적이면서도 시세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라고 해가지고 예전처럼 중소형주 이 종목 저 종목 개나 소나 다 잡지 말고 업종 대표적 맥락에서 가장 강력한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차기 종목이 그냥 삼성 SDI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삼성 SDI도 바닥 찍었어요, 여러분들. 그죠? 2차 전지 시장에서는 삼성 SDI도 좀 억울한 업체죠. 기술력은 탄탄합니다. 저는 삼성 SDI도 분명히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봐요. 삼성 SDI 시가총액이 41조,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2위죠. 삼성전자 다음이죠. 예. 자, 삼성 SDI도 상승할 수 있는 여러분 분명히 있는 겁니다. 2차전지는 예전처럼 이 종목 저 종목 다 간다는 관점보다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을 주시러 간다는 얘기고, 2차전지 시장은 아시잖아요. 그만큼 성장 가치가 여전히 큽니다. 그래서 2차전지 시장은 시장만 살아나면요. 시장만 살아나게 되면 LG엔솔을 선두로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시장 전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저는 보고 있고 이런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반도체는요. 아셨죠? 체크됐죠? 반도체는 저는
작년에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반도체는 안 된다라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올해 하반기 정도나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드렸었는데 뭐 워낙에 상반기에도 시장도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시세가 못난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 하반기에 근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덧 하반기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닉스도 주가가 중간 바닥을 다졌고 삼성전자도 이제 중간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이 한국을 방문하고 바이든이 한국과 반도체 동맹을 또 맺습니다. 반도체 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반도체 시장이 다시 커질 수 있는 반도체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기다 위드 코로나 진행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만 좀 완화가 되게 되면 반도체 업황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크고요. 저평가됐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제는 우리가 봐야 될 그런 섹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도 당장은 그 주도주다. 당장은 주도주다, 대장주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전체적인 시장이 살아날 때 시장 전면에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중소형 반도체 장비주들은 일단은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고요. 좋은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앞으로 한국 증시가 반등 장세가 나올 때는 대형주들이 전반적인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의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줬었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것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동차는 뭐 제가 뭐 계속 강조했던 기아하고요. 기아하고 현대오토 두 개입니다. 현대차도 있습니다만 현재의 어떤 주가 흐름과 수급적인 흐름들 이런 걸 봤을 때는 일단 기아가 자동차주들 중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지금 마지막 매물들을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 매물들을 받아내고 나서 중기적인 반등세가 나올 때 자동차주들 중에서는 역시 선두에 설 가능성이 높아요. 삼성, 현대자동차보다도 일단 저평가된 상태고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성장 가치가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아 같은 이런 종목이 자동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선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어차피 자동차주들은 작년부터도 자동차주들은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고 시장 전면에서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좋아서 못 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기아가 주가가 회복하는 거 보세요. 굉장히 빠르죠. 그죠? 현대오토웨브도 그렇게 빠른 건 아닙니다만 현대오토웨브도 주가 회복하는 거 보세요. 조정은 나왔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박스권 상단을 깨고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탄탄합니다. 현대오토웨브는 자율자동차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핵심적인 종목이에요. 바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기아라든가 현대오토 같은 이런 종목이 시장 전면에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루하지만 답답하지만 보통 이래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수가 안 빠지고 제가 이제 2600선 지지를 받고 시장 자체가 이제 2600선이 바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라는 얘기 해드렸는데 바닥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본격 상승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걸리고 옆으로 기어가는 장세가 좀 더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진짜 바닥이 되면 바닥이 나올 것 같으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라든가 선도주가 되는 종목은 먼저 올라간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죠? 먼저 올라갑니다. 먼저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종목하고 한 대표가 좋게 보는 종목군들까지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그러니까 주도주도 아니다라고 떠나가지고 저평가됐고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반드시 갈 수 있는 섹터가 이런 종목들이에요. LG엔솔과 삼성 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 아니 기아, 현대 오토에버 물론 현대차 뭐 다른 종목들도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일단 이 정도의 종목군들은 기본적으로 경쟁력과 실적과 성장 가치가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대형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복잡하고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요. 개별 중소형주는 아는 분들만 하시는 거고요. 좀 더 안정되고 그리고 좀 더 큰 시세 그리고 한 대표처럼 우량주 주도주를 중심으로 대시세를 노리는 분들은 이런 종목 가지고 보시는 게 맞아요.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습니까? ETF 있죠 여러분. ETF 주도주와 종목이 헷갈릴 때는 자 코덱스 레버리지 그죠?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그죠? 이런 것도 보시면 되고 중국 관련주들 중 중국 관련 뭡니까? 제가 ETF 관련주를 뭐 그동안 많이 설명드렸었죠.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물론 제로 코로나 정책이 아주 유지가 되고 있어서 조금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중국과 관련해서 뭡니까?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 제가 요즘에 꾸준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이들 차이나 레버리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코덱스 차이나 레버리지 함께 또 코덱스 차이나 2차전지 그리고 코스닥스 차이나 항생테크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 요런 종목군들까지 섭렵을 해가지고 앞으로 장세가 살아날 때를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런 시장을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참고하시고 뭐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급할 필요는 없겠고 그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놓고 시장을 보고 있는 거니까 제가 한 대표가 지금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읽어가면서 종목 섹터까지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것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뭘 봐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뭘 봐야 돼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주입니다. 지금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과 관련해서 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모멘텀이라든가 호재가 등장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린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미 전쟁은 진행 중이지만 소강 상태 또는 장기화 유지 그죠? 더 확산되거나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확산 분위기 없습니다. 그죠? 자 이런 가운데 뭐 종전 기대감들이 살아있습니다만 워낙에 이제 긴 시간 동안 전쟁이 진행되다 보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은 분명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푸틴의 자 와병설 또는 쿠데타 준비설 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순간에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 끝났습니다. 종전선언을 했습니다만 내지는 러시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뭐 푸틴이 어떻게 됐습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한순간에 180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전쟁과는 무관하게 확전에 대한 우려감은 없습니다. 확전에 대한 우려감이 줄고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동에 걸리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바깥으로 갔었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하나씩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철도를 연결하는 등 재건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도 차관을 통해서 내지는 러시아 재벌들의 재산을 압류한 자금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입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 규모가 최소 수백조, 천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장 규모가 엄청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질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은 시작이 되는 만큼 재건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혜주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원래 이슈주라든가 테마주들은 실질적인 수혜는 없어요. 왜 갑니까? 기대감 때문에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는 데모라든가 제가 종목들 계속 많이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데모라든가 현대 에버다임이라든가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든가 그리고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해인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수혜주로서 시장 전면에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런 종목이 일단 선발주로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짧은 조정 후에 더 갈지 그냥 갈지 그거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VIP 회원님들과 한 대표는 말씀드렸죠. 해인이란 종목을 우리가 여기서 일단 들어갔습니다. 첫날 급등 나와서 눌림이 나올 때 이 구간에서 들어갔고 들어가자마자 벌써부터 33% 이상의 수익이 일단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죠? 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고 하는 재료는 굉장히 큰 호재고 해인이 직접적인 수혜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변동성은 있겠습니다만 그 기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해인 같은 종목군들이 쉽게 주가가 눌리지 않는 것이고요. 이렇게 선도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인도 많이 상한가까지 쳤는데도 오늘 주가가 플러스가 날 정도고 데모라고 하는 종목들도 갔다가 눌림을 줬습니다만 다시 눌림을 주고 또다시 신고가가 나옵니다. 우리도 이 바닥권 눌림에서 또 매수를 했죠. 결국엔 주가가 어떻습니까?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온 겁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 규모가 엄청나고 중소기업들은 그 시장에서 그 기대치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데모라든가 그 다음에 현대 에버담이라든가 그리고 흥국이라든가 대창단조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뭡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필수적인 중장비,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중장비, 기계, 부품들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폐허가 됐고 폐허된 그 도시를 일단 싹 갈아엎고 다시 건물을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중장비가 엄청나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중장비 관련주들이 이미 시세가 터진 겁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기대치는 분명히 살아있는 것이고 현대 에버다임도 단기적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무너지죠, 여러분들. 그리고 도화 엔지니어링은 플랜트, 건설 사업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진출해 있는 유일한 상장기업이 도화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랬던 종목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탄탄한 하방 경직과 함께 눌림 마지막 매물들을 소화해내고 있는 그런 과정들. 모멘텀이 살아있고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대장주로서의 어떤 또 선발주로서의 역할은 아직은 살아있는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은요, 데모를 선두로 해서 현대 에버다임, 그 다음에 도화 엔지니어링, 그리고 해인까지 얘네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수혜주들로서 선두권에서 시세를 주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시세가 기대 수익률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조정 장세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니까 그 점 정도로 여러분 참고하시 기 바라고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후발주들로 서서히 부각이 되고 있었던 종목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후발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이 뭡니까? 그 다음에 흥구, 그 다음에 진성TC. 그죠? 강하진 않아도 왠지 고개 들고 있는 종목이고, 자, 대창단조라는 종목도 제가 어제 한번 분석드렸습니다. 대창단조도 바로 그런 중장비 기계의 하드, 레일 부품 생산업체가 바로 이제 대창단조인데, 얘도 퍼가 뭐 4배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평가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가지고 퍼가 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만, 이런 종목군들도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본격화될 때 시세 분출은 나기 시작했습니다만, 여전히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현대건설기계는 오늘 3.2% 강보합 나왔는데 아직은 좀 부진해 보이죠? 부진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현대건설기계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진행이 될 때 얘가 수혜주로 부각되지 않을 수가 없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제 두산인프라코어까지 인수를 했기 때문에 현대건설기계는 서방 국가들과 서방과 그리고 중국의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서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게 되면 두산건설기계의 굴착기라든가 중장비 수요는 폭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전히 실적 대비 저평가됐고 앞으로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에서 또 중장비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굴착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죠? 이런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재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현대건설기가 뛰어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중장비 시장에서는 현대건설기계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만약에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어느 한순간에 이제 그 관련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수산중공업, 뭐 서현메탈, KH건설은 어제 상한가 쳤죠. 서암기계, TIM, 퍼스텍 많은 종목들 다스코 같은 많은 종목군들이 수혜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 안에서 선도주 대장주들과 핵심적인 유망 종목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일단 이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재료가 상당히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데모라든가 현대 에버다임, 그 다음에 도하인지링, 그 다음에 해인 요런 종목이 일단 선두권에 쓸 거고, 그 안에서 뒤에 따라서 흥국이라든가 대창단조라든가 DI파워, 현대건설기계 요런 종목이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에 대해서는 시세가 아마 본격적인 강세장이 진행되기 전에 시세가 좀 빠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형주들도 하나씩 고개를 드는 이런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점을 분명히 아시고, 시장이 그동안 굉장히 힘들고 답답했습니다만 또 다음 주도 시장이 조금은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뭐 기대하는 만큼 펑펑 터지는 그런 장세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알게 모르게 대시세의 출발을 시작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등장을 할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강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우크라이나가 아직까지는 우위인 그런 전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생각보다 빨리 전쟁이 끝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라든가 대규모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 중국도 우크라이나 때문에 힘들지만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죠? 여기다 기관 외국인들의,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진정되고 있는 부분들, 시장은 분명히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는 서서히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팡팡 터지진 않아요. 하지만 알게 모르게 시장은 터지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처럼 여러분들도 좀 멀리 보고 큰 시세를 본다고 한다면 이제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해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바닥권에서 사가지고 급등세를 기록했고, 위드 코로나,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수혜주들을 중심으로 수익이 상당히 큽니다만, 제가 오늘 종목을 공개하는 건 일단 요 해인 정도만 하나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드립니다. 일단 들어갔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어제도 제가 흥국도 들어갔다고 했었죠. 들어갔는데 다른 종목을 제가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대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분명히 단기간에 여러분들의 계절을 바꿀 겁니다. 색깔을 크게 바꿀 거예요. 이거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중심으로 단기간에 계절을 한번 확 색깔을 바꿔놓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대형주들.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때, 시장이 살아날 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이제 하나씩 옮겨 타면서 또다시 주도주 장세를 대비하면 되는 겁니다. 한 대표 머릿속에는 올해 연말과 내년 장세까지 시장에 대한 대응이 딱 머릿속에 다 차 있는 겁니다.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 누구도 수익이 안 나는 장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이 좋아질 때도 돈을 못 벌면 그 사람은 주식 투자 실패한 사람입니다. 한 대표는 장이 조금만 좋아지면 계좌는 한 방에 터진다는 거 분명하시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집을 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매집할지 어렵죠.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절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해서 매집을 좀 하고, 아까 하고 나서 나중에 별도 계좌라든가 우량주를 중심으로 또 매집을 하고자, 이렇게 매매를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병행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자, VIP 오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 뭐 VIP는 뭐 여러분들한테 뭐 소개는 안 드렸습니다만, 일단 VIP 가입하는 방법은, 자, 엠비앵고도 홈페이지에서, 그죠? 이제 뭐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무료 가입하셔도 되고요. 자, 고객센터 1588-0648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한기수 대표 VIP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고객센터 상담원들이 답변을 드릴 겁니다. 1588-0648 통화가 잘 안 되면 ARS로 02-3490-4678 ARS로 가입하시면 상담은 필요 없이 여러분들 곧바로 전화 연결이 되니까 보시고요. 특히나 상품, 일단 1개월짜리 자, VIP 상품이 이제 88만원 5일 기간 연장 들어가고요. 그리고 3개월은 무려 20일 정도 추가가 됩니다. 이 상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이 안 되면 그냥 한 대표 믿으시고 오시면 되고, 그동안 한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분석 드렸잖아요. 그 흐름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는 또 보이셨을 겁니다. 그동안의 시장이 안 좋아서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제는 시장은 서서히 움직일 겁니다. 여기서부터 기회를 잡으시고 올라가고 나서 확인하고 들어가면 계좌는 분명히 벌써부터 10% 이상 못 먹을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완전 바닥권부터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바로 조금만 지나도 그냥 계좌 수익 자체가 10% 이상으로 출발할 거로 보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 꼭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좀 남들보다 한 발 앞선 그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들, 섹터들 이미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2차전지 섹터, 반도체, 자동차까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고, 여기다가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중소형주도 제가 종목들 엄청나게 많이 분석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좀 안정적으로 좀 확실하게 우량주 쪽으로 먼저 보시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 놓치지 말자,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한 대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도 그동안 얘기했던 내용들에서 크게 벗어난 거 없죠. 시황도 그렇고 종목도 섹터도 그렇고 거의 벗어난 게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시리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해되셨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여기까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은 7번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7번. 자, 무방도 좀 꾸준하게 들으실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꾸준히 들으시고 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그 사이에 기회는 분명히 오고 있다. 자, 그것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회원님들 다음 주에 뵙고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